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자,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하락세로 전환되며 2075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되면서 좀 오늘은 잦아드나했던 코스닥 지수는 역시 531선까지 하락하면서 2% 가까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죠. 2, 4분기 GDP 속보치와 FOMC 성명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멘토님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GDP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2, 4분기 GDP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전기비로 연율 4.0% 증가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인 3.0%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 조정 과정에서 1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2.1%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3년 성장률 역시 1.9에서 2.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은 소비가 전기비 대비 2.5% 증가해서 개선 조짐을 보였고요. 총 투자가 17.0%로 증가로 반전을 했습니다. 수출도 증가 반전을 했고 수입도 늘어났고요. 정부 지출도 3분기 만에 증가 반전했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소비, 투자, 순수출, 정부 지출 등 모든 지출 항목이 개선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의 출구 전략 압력이 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은 재고의 성장 기여도가 1.7%로 상당히 높다는 점인데 재고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 늘어나면 다음 한 분기는 줄어들기 때문에 3, 4분기에는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FOMC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FOMC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추가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특이한 점은 이번 FOMC는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은 경기 판단 중에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에 대한 판단이 좀 변화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의 장기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저물가를 좀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은 장기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물가 우려가 좀 완화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점은 GDP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금리 정상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닥 지수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을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0bp나 상승하면서 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조기에 인상한다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은 부양기조를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고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국내 코스피 지수도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승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기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면은 통화당국은 부양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개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볼 때 시장의 지금 강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가총액의 추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의 추이는 주가의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때가 2011년 4월이었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는 2197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아직 코스피 지수는 2075포인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당사는 현재 강세장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머랠리인데 9월까지는 지금과 같은 강세장이 지속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상승장을 좀 더 즐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이 미국 지표 호조로 인한 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출발하면서 1027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상승 출발 이후에는 추가 상승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3원 20전을 상승한 1027원 5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24원 90전과 1028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26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지난밤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달러화 강세는 GDP 성장률의 호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였던 3%를 크게 뛰어넘는 4%의 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점이 미 국채 수익률의 급등으로 나타났고요. 미 국채 수익률과 주변국들의 국채 수익률과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달러화는 대부분의 상대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ADP 민간 부문 고용은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까지의 미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부합되면서 달러 강세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달러 강세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오히려 미 연준의 7월 FOMC 회의 성명서였는데요. 오늘 새벽에 공개된 미 연준의 7월 FOMC 성명서는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내용이 등장하면서 앞서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나타난 달러화의 강세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대규모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율이 장 막판에 반등한 점을 고려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외국인 순매수 기조만으로는 달러화의 매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는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율은 1020원 중후반대에서 계속 머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미 연준은 이번 7월 FOMC 회의 성명서에서 여전히 고용시장의 느슨한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2%를 밑돌 가능성이 다소 약화되었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볼 때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한 가지는 목표에 근접했다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이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달러와의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7월 고용지표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23만 3천 명, 실업률은 6.1%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발표될 경우에 6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이 신규로 고용되면서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 기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인 내일 서울시장까지는 환율은 1020원대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주들은 오히려 7월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 부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황이 좀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시황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요. 이슈 부분은 이제 그 핵심 키워드만 갖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보험주가 전형적으로 이제 약세를 보여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보험주가 이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돼서 좀 기현상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것도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험업법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보험회사는 표준 이율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보험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고, 결국 보험 가격이 책정되면은 결국 그만큼 이제 그 보험회사가 걷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구조가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3.5 정도를 표준이율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3%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규제 완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기관 쪽 매수 자금 중에서 보험 쪽 매수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기여형이라고 그러고 거의 채권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정 금리를 주도록 돼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일부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이쪽 주식 투자를 좀 가능하게 했다. 이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지금 보험주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는 어떤 그 단어하고 맞물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맞물려서 최근에 약간 시장 대비로 좀 오버슈팅이 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최근 시장에서 이제 화두는 역시나 이제 고배당주,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선주에 대해서도 고배당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통적으로 고배당주 쪽에서 상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통신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KT가 대표 종목이었는데, KT가 최근에 이제 그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고배당주에서 이제 그 분류가 됐던 부분들인데, 뭐 한국실석유, 동서, 강원랜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 뭐 아니면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일 같은 경우는 공기업 배당 확대 정책이 좀 나오면서 전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들이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방향들을 좀 막 혼란스럽게 막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만, 결국 지금 현재 이슈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어떤 흔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상황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 승승장구하다가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기관의 매도 때문인가요? 일단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겠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대부분 이제 보고서들이 이제 쏟아질 때 이제부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부터 간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올라왔으니까요. 올라왔으니까 더 간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분명히 대내적인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이 지금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금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인 자금들이 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긴 합니다. 자, 먼저 대내적인 여건으로는 배당 이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외국인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인들도 움직이는 펀드가 수천 개, 거의 만 개에 가까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펀드 개수가 거의 10,000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쪽은 팔고 어떤 쪽은 사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지금 현재 눈에 딱 보이는 펀드들은 단기성 펀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시간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일부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2,070포인트 정도부터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일종의 걔네들은 그 손절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쪽의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기관 수급은 조금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기관들이 이제 펀드 환매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펀드 환매 규모보다 배당 펀드 자체가 이제 그 펀드 환매를 커버를 하면서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여건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연기금의 그 작은 유평이 시작되면서 연기금 쪽의 수급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의 매수 쪽, 그러니까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의한 일정 부분의 그 주식 편입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보험의 매수율하고는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배당 펀드니 연기금 펀드니 보험 펀드니 보험 쪽이니 전부 다 뭐냐면 중장기 펀드입니다. 얘네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보다는 채권 매매를 많이 했던 거에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매매들을 좀 하는 쪽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쪽은 하단만 좀 잡는 쪽이고요. 지금 현재 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그 단기성 투기 자금 그러니까 파생 쪽과 연결된 좀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은 중국의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의 그 HSBC PMI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HSBC PMI가 5.2 정도.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리고 미국의 GDP가 사실 깜짝 놀랐죠. 4%대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었나 했는데 하여튼 깜짝 놀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하여튼 경기 여건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대내적인 여건은 수급이나 모든 거 준비되어 있고요. 대외적인 여건은 그 G2의 그 경기 회복이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이렇게 하면서 지수가 올라오는데 중간중간에 발목을 잡는 게 뭐 실적 부분이죠. 실적이 갑자기 어제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거의 10%대 빠져버렸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거래소 쪽은 아니지만 코스닥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반도체하고 이제 차바이오텍인데요. 자, 서울반도체가 당초의 실적보다 좀 둔화됐다. 뭐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서울반도체가 지금 하한가까지 맞아야 될 그런 실적에 엄청난 어떤 뭐 흑자를 내다가 적자를 낸 것도 아니고 흑자의 폭이 좀 줄어든 거고 그리고 이제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크리치 3 쪽에 그 마케팅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 쪽하고 일부 조명 쪽에서 경쟁이 치열하면서 단가 조절이 좀 됐었던 부분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났던 부분이고 이건 업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뭐 하한가까지 맞아야 될 내용인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이유 없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지금 현재 주가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부분은 없다. 다만 차바이오텍의 어떤 핵심 수익원은 뭐냐면 LA병원 쪽인데요. LA병원 쪽에서 그 LA병원은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처럼 바로바로 뭐 어떤 환자들이 와서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정부 보조금이 책정이 1분기, 2분기 안 되면서 아마 그 부분이 누수가 생겨서 아마 적자가 날 것 같다. 근데 특성상 뭐냐면 1분기, 2분기 안 들어오면요. 3분기, 4분기에 몰아서 들어옵니다.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으로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한가까지 밀어붙여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쭉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이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폭이 10%대, 11%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대형주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소형주의 하락폭이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꺾어놓으면서 시장은 굉장히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어려운 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분명히 하나의 기회인 건 맞는데 지금 빠지는 상태에서 코스닥 안 되고 소형주 안 되고 대형주 된다라는 지금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우려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장중 저점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지금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는 코스닥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후반, 그 다음 주 초반에는 뭐냐면 금리 인하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살짝 쉬어가다가 다시 다음 주 후반에서 그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대형주가 다시 돌아 나오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주의 고점은 아마도 금리 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는 단기적으로는 웬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꾸로 보면은 그 중소형주를 들어보기 위해서 대형주를 막아놓고 중소형주를 인위적으로 눌러서 물량을 매집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하여튼 지금 지나친 어떤 쏠림 현상들, 지나친 중소형의 쏠림 현상, 지나친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사실은 시장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이 지수 아니면 종목, 우리 계좌의 수익들 이런 것들을 거의 확인하는 단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변곡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의 반등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심스러운 표현을 좀 하지만 일단 세 가지의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2100포인트 그리고 8월 금통위
그리고 중소형제 실적 발표 막바지인 8월 중순 여기가 시장 전체가 변하는 시점. 그래서 거래소 기준은 2100포인트 그리고 8월 금통위가 8월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중소형제 실적 발표가 보통 15일까지 발표돼야 되고 물론 IFRS 기준으로 보면 8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8월 15일 정도면 거의 윤곽이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종목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관점에서 장세를 좀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의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 남원의 특징주 Y는요, 그날의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이 종목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지와 함께 매매 전략 그리고 시황도 같이 곁들이는 시간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시간이죠. 코스닥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6월달부터 말씀해드렸던 것은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향한 아주 강력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코스닥을 거래소로 빨리 옮기셔라. 대형주로 옮기시면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사실은요, 코스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맞춰서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전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양시장이 더 올라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 한쪽은 너무 강한 반면에 한쪽은 너무 약해지니까 코스닥이 투자하고 있는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든 구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춰서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분 좋은 걸 공유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최근의 장세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종목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다시 새로운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시장이 지금 너무 이제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은 급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요, 내동매매는 별로 옳지 않습니다. 막 이제 하한가에 던진다든지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도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그 반등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잘 추출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이 데미지가 너무 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려오고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요.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2200포인트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이게 곧 끝을 말하는 건 아니다. 즉 2200포인트가 우리 지수 갈 수 있는 최대 목표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코스닥 또한요, 거래소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제가 여름 가을까지는 코스피가 강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코스닥이 강해요. 그래서 한 9월 언저리부터는 또 코스닥의 시대가 또 다시 열리거든요. 그때까지 참아내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건지는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셔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지수보다 연말에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에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안에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 어떤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급락이 들어온다. 이거를 뭘로 이제 이 이유를 찾아봐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 급락했습니다. 급락. 장 초반에 무조건 하한가 딱 60만 주 하한가 잔량을 쌓아놓는 만큼 급락을 보였다가 지금도 어떻게 하한가는 풀려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세가 안 좋게 나왔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장 초반에 급락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찾을 수가 없고요. 다만 보니까 소위 말해서 악성 찌라시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쭉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대규모 유상증자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게 나오고 이런 등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한가였는데 그래서 이제 조회 공시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슈가 나오면 거래소에서는 이 회사한테 무슨 일이냐 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조회 공시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기도 전에 사장이 나가지고 우리 이런 악재 없다, 유상증자 없다, 그리고 실적 대규모 악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거의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선 조금 한 개씩 이 매듭을 좀 풀어가는 대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수급 동향을 보면은 3월 달에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대규모로 매수했어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3월 달 상가를 4월 달에 한 달 동안 다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제자리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기조적인 매수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한 것이 아니라 3월 달 기대치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4월 달에 그대로 떨어지는. 또 두 번째 모습이 나왔는데 6월 달입니다. 연기금하고요, 증권사가 6월달에 대규모 또 매수를 해요. 근데 7월 중순에 다시 매도해버립니다. 아하.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을 분명히 타는 종목이긴 한데, 장기적인 선상에서 계속 모아가는 집단 수급은 존재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재료를 가져다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이러한 수급밖에 존재하지가 않는구나.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어떠냐면, 쭉 한 두 달 동안은 상승하지만 두 달 동안 꽂아버리면 또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 올라갔다 제자리 올라갔다 제자리. 속임수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거의 이익 낼 가능성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계속 이렇게 파동만 치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또 팔고, 실제로 보면 고점에서 사고 밑에서 손절매 또 고점에 사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수급에 대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이거잖아요. 외국인이 기관이 사는 종목은 분명히 올라가는데, 그럼 외국인과 기관은 돈을 다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해드렸던 건 뭐예요? 산 종목이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사면서 올라가고 팔면서 떨어지는 종목이 수익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찌 보면 포인트 찾아내기도 좀 쉬운 종목일 수도 있지만, 기초적인 수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큼은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핵심 포인트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상반기에 좀 부족했던 우려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미국의 어찌 보면 차바이오텍이라는 것의 실적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미국의 병원. LA에 있는 병원이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병원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 대상자를 치료한다는 조건이 붙은 이런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 보조금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4차 보조금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4차 보조금은 3년 동안 유지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정부를 받고 또 연방정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정부에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굉장히 딜레이가 됐어요. 사실 1월달 수준에서 1, 2월달에서 끝이 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정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승인은요, 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렸다 뿐이지 나는 것은 날 것이고, 3년 동안에 또 안정된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최근에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하고요,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헐성 파행증 치료제라는, 역시 줄기세포에 기반한 치료제죠. 이 치료제의 생산 판매
예,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총판권을 이제 획득을 했어요. 지금 사실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빨리 이 황 박사의 사건 이후에 너무 빨리 이 업황을 축소를 시켜버렸다. 규제를 너무 많이 강화를 만들어버리고 이 부분들로 내가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에 이 좀 소중한 것들을 많이 내어주게 된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진 우리 한국에서의 추격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은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 볼게요. 일단 차바이오텍이 현금을 계속 마련했습니다. 그죠? 자회사를 통해서도 한 1,100억 마련했고 이 돈들을 계속 자체적인 그 자금들도 충분하죠.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은데 뭘 하려고 하냐면 미국 소재 전문 병원, 종합병원을 인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이를 늘려가겠다 이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라이프 케어죠. 전반적인 우리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아프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이 차움 서비스.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 이어서 미국, 일본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첫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대형 병원, 전문 종합병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차움 서비스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뭐 분명히 존재한다. 이래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바로 실적 부분인데 올해요. 영업이익이 448억 그리고 순이익이 2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 소폭 줄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480억이니까 약 10%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움츠린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움츠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차바이오텍의 주가가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밸류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밸류밴드를 보니까 저 한번 좌측 부분에서 한번 상승하다가 한번 하락, 순간적인 손실이 들어오면서 밴드가 꺾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적정주가 밴드가 다시 우측 반부터는 우상향, 가파르진 않지만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저 제일 위에 빨간 선 위에 존재했던 검정색 구간, 그게 주가가 오버슈팅된 구간이죠. 그 오버슈팅된 구간이 해소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치하고 시장 가치상의 현 시점의 적정 주가는 얼마냐? 11,000원 정도가 바로 B 지점이죠. B 지점이 사실은 적정 주가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요, 적정 주가를 떠나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대외적 악재, 즉 유증이나 실적 악화 등의 돌발 변수가 없다면은 지금 새로이 미국 시장에서의 안정화된 지금 어떤 거죠? 아까 보조금만 나오더라도 주가는요, 저 A 포인트 지점에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냐? 14,000원이에요, 14,000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종목은 심리적인 충격이 나온다면 B 포인트 11,0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기준가를 설정한다면 충분히 A 포인트 14,000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러면 14,000원부터 11,000원 구간은 무슨 구간이냐? 저는 그거는 분명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요, 오늘 이렇게 급락이 들어왔을 때는요, 급락이 들어오면 수급이 굉장히 꼬여버립니다. 왜냐면 안 때릴 사람조차도 이런 급락이 들어오면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급락이 들어왔을 때 막 던지는 것을 막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막 사서 1년 동안 보유해야지 하고 살까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급락 하한가네? 하한가 풀렸어? 사야지. 반등 나오면 팔아야지. 이 새로이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누굴까요? 전부 다 단기 매매죠. 그러니까 매도는 장기 성향의 매도도 나오는데 매수는 단기 성향 매수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힘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요, 또한 밸류에이션 상의 저평가가 많은 밑으로 가 있다면 저평가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얼마든지 뛰어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아까 적정가치 대비 윗가격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운드는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저라면요, 그런 바운드에서 저는 빠져나오겠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너랑 같이 던질 필요는 없고요. 일단 바운드가 나오는 반등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 14,000원 정도는 충분히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급락이 들어왔다고 해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니까 신규 매수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반등과 추이를 노려보는 관망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남원의 특징주 Y 오늘 차 바이오텍을 다뤄봤고요. 여러분들 좋은 오후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회복을 빠르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530에서 54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528포인트 정도까지 가주다가요, 다시 올라와 주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535포인트 후반대, 다시 536포인트로 가려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도 좀 회복을 해주면서요, 2077포인트 후반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기관들의 모습이에요. 투신이 2,800억 현재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참 기관 이 친구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나쁜 놈.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지금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이 해석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정말 기관이란 특정인이 앞에 있다면 욕을 좀 해주고 싶네요. 네. 정말 짜증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왜 같이 올라가면 그냥 같이 놔두지. 지금 나라에서는 지금 밀어준다는데 왜 팔아치우는 거야. 좀 놔두지. 오늘도 왜 팔아치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팔아치워요?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31일이죠? 7월 실적 채우려고 이 망할 인간들아? 에? 이 망할 인간들아, 7월 실적 채우려고 이렇게 지금 냈다 치는 거 이틀 동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일 또 다시 올라가겠죠? 내일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내일 시장 잘 보세요. 코스닥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내일 시장 코스닥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530에서 540포인트가 바닥 제가 그냥 때려 맞췄나요? 아니죠. 추세의 하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놓치지 마시고 방송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기아차, 기업은행, 대림산업이에요. 기업은행과 기아차 또 걸렸어요. LG디스플레이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LG디스플레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4.4%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네요. 화요일날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3%까지 밀렸던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쵸?
좀 이쪽으로 좀 차트를 좀 당겨볼게요.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수급 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자, 금액으로 볼까요? 일단 수량으로 보여드릴게요. 외인이 몇 주? 18만 5천 주, 기간이 몇 주? 14만 6천 주를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금액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에서는 꾸준한 외인과 기간이 잠깐 팔다가 다시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커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을 하시고요. 정리를 하셨다면은 오늘 현재 시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현대해상이에요.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차트 보세요. 요 모양입니다. 아우, 이건 뭐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월요일 3%, 화요일 잠깐 쉬고, 수요일 1.5%, 오늘 3.5%. 한 주 동안 오른 주가는 몇 프로? 8.6%가 한 주 동안 올랐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자, 다시 일봉으로 가서. 이 흐름에서 과연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으신가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고민이 좀 돼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현대해상의 수급 보니까 외인이 11억, 기간이 40억 정도 매수를 해줬어요. 많아 보이진 않으세요? 수량으로 보면 조금 느낌이 오실까? 외인이 4만 주, 기간이 13만 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수급은요, 꾸준했던 기간에서 외인이 다시 들어온 모습이 포착이 된 그림이에요. 그쵸? 네, 요런 그림입니다. 바닥의 상승 포인트. 이 종목은 좀 따라가긴 사실 좀 그래요. LED 디스플레이면 좀 가능하겠지만은 이 친구는 조금은 말리고 싶어요. 하지만 수급 모양새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잔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셨죠? 현재 구간대의 매수 의견은 제가 못 드리는 거 좀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기아차 볼게요. 자, 기아차가 또 올라갑니다. 네. 쫙 치고 올라갑니다. 수급 볼게요. 오늘장 수급에서 외인 7만 주, 기간 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수급에서 어떻게? 양매수 오늘까지 한다면 며칠이죠? 양매수 5일째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 나와줍니다. 긍정적인 시장이에요. 네. 이 흐름 자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홀딩 하셔도 괜찮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릴 때 매수하신 분들 바닥권 포인트에서 매수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재가 부근에서도의 수익 실현 포인트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죠? 전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장에 조정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로 비중을 줄여보자 라고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기업은행 볼게요. 네, 꺾여요. 자,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이대로 밑으로 주저앉느냐, 이게 내일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저라면 오늘 시장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많이 올라갔을 때. 밀리죠? 상승 분위기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급등 패턴 나오는 거 아니냐. 대형주에 무슨 급등 패턴이 어딨어요. 기업은행에. 없어요, 그런 거. 조정이 좀 나오면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자리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저라면 수익 난 것만큼만 정리를 하거나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지만 오늘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급은 잘 들어와 10만 주 이상씩. 그리고 최근 수급도 외인이 다시 들어오는 흐름에서 나쁘진 않았는데 고민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선을 바로 볼게요. 3.8% 상승 중입니다. 몇 번 가지고 나왔었죠? 네, 다시 올라가요. 최근의 수급 볼까요? 어제는 잠깐 외인 기간 쉬는 모습이었지만은 외인들 꾸준하게 해서 들어왔어요. 차트 볼게요. 뭐 흔히 말하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쵸? 조금 더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을까? 자, 오늘 수급은요, 보니까 보세요. 외인 27,000주, 기간이 투신에서 12,000주 정도의 현재 수량 잡힙니다. 다시 사주는 거죠? 네, 다시 올리는 걸까요?
내일 만약에 꺾여버린다면은 그냥 단기간의 흐름이었고, 내일도 올라버리면은 상승 추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고점 포인트 크게 본다면 10만원 정도의 한계선이 좀 보입니다. 조정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10만원 정도 꺾였다가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길게 보실 분들은 10만원까지 떨어지더라도 홀딩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시장 꺾인다면은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바로 갑니다. 자, 6650님 하이트 진로 22,650원에 20%. 바닥 포인트 잘 잡으셨네요. 쌍바닥 포인트에 퍼펙트한 매수. 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럴 경우 보통 어디까지 간다 말씀드리죠? 전고점 포인트까지 보통은 상승을 해요. 그쵸? 상승을 한다고요.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죠? 최근에 수급 들어와 주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와 줍니다. 들어와 주고 있어요. 오늘장 수급도 볼까요?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 외인은 들어오는데 기간은 아직 안 보이고 기타 법인적 매도 물량이 조금은 보입니다. 파는 거 나갔고, 수급이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네. 가져가세요. 얼마까지 보냐면, 지금 포인트 시점 여기서 23,000원부터 해서 25,000원 사이에서 24,0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고서 대응 부탁드립니다. 24,000원까지 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테니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이버 7794님 매수 언제쯤 가능하냐 물어보셨는데요. 네. 현 시점부터 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제 수급만 들어오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수급만 들어온다면. 오늘장 수급은 어떻게 해요? 기간 매도 나가잖아요. 이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기타 법인까지 나가니까 많은 물량이 나온 거죠. 최근에 수급도 어젠 들어왔는데 다시 나갑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다. 누가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잡힌다. 외인들도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사셔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에 상승 분위기가 안 보이는데 산다는 건 약간 리스크가 있고요. 상승 주면서 분명히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하면 되시고, 목표 주가는 얼마? 85만원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수익이 많이 나겠죠? 85만원까지 가면은. 수익률은요, 이 대형주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7% 정도로 현재 구간 때부터는 생각해봐야 된다. 당장 매수가 아니고 수급 들어올 때, 오전장에 수급 들어오면서 네이버가 2% 이상씩 올라가는 포인트 나온다면 내일 시장에서 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서울반도체 왔어요. 6899님 매수가가 38,600원 30%. 자, 여기입니다. 수급이 꼬이면 당장 빠져나오는 게 보통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추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요 추세에서 바닥 포인트였고, 요 상단 포인트에 요 깨졌기 때문에 이때가 원래 매도가 나왔던 구간이 맞아요. 7월 25일부터의 수급을 볼게요. 네. 7월 25일부터 수급 꼬이는 거 보세요. 많이 꼬였어요. 오늘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한가 부분인데요. 지금 매도하기에는 사실상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전에 매수하셨다면은 제가 이때부터는 매수 사인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위험하다. 계속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설마 이 그림 나온다고 지금 걱정하시는 건가요? 모빌리언스처럼 밀렸다가 또 밀리고, 이렇게 큰 하락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하반기는 실적 기대감을 좀 받고, 그래도 2분기보단 낫지 않을까. 2분기 때 다 털어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 파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삼성전기 72,000원 매수가 8516님 15%.
자, 잘 가요. 자, 15% 매수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10%의 매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털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매수가가 꽤나 높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보자면 여기서부터 볼게요. 작년부터 해서 고점 포인트 라인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어떻게 평행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보자면 이 그림 나오죠? 거의 이 그림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위에 상단이 고점 포인트 라인들이고 하단 부분이 바닥 사인이 나오는 곳인데 요 포인트에서 본다면 다음 포인트는 65,000원 라인이 1차적인 포인트예요. 어떻게 될까요? 주가 흐름이.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최고의 그림이 되는 건데 아직은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사실 안 나왔습니다. 계속 바닥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한번 나오려다가 실패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손절가 이탈해주는 포인트 뺐어야 됐고 다시 라인을 잡아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나온다면 두 번째 바닥이 높아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이거 매수하신 가격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하반기 때 신규 스마트폰 효과 기대해보자는 거죠. 2분기보단 낫겠지. 그래도 3분기가 좀 어둡다곤 하지만 3, 4분기 하반기 기대감은 상반기보단 나을 겁니다. 그러면 흐름은 어떻게 내려가는 곳에서 올라가는 곳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홀딩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홀딩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목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종목 잘 안 드린다 말씀 드렸어요. 네. 종목 드려도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잘 때려 맞추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좀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일은 제가 오전 공개방송과 오후 공개방송 같이 합니다. 상승 분위기가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대응해 볼 테니까요. 공개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4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53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